이 떡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저도 시골 사람이라 이런 걸 되게 많이 좋아하죠. 네. 잘 보내셨죠? 주말? 월요일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월요일 왜 이렇게 출근하기 싫죠? 그죠? 토요일 날이 제일 행복하고 토요일은 아무 생각 없이 일요일 쉴 수 있으니까 일요일이 되면 또 노트북을 펼쳐놓고 이제 또 월요일 날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렵고 또 본사를 담당하는 지부장들은 본사와 이제 시책을 또 조율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지혜를 한 7개 정도를 본사를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싹 다 빼버리고 잉크하고 2개 정도만 이제 지혜를 갖고 가는 걸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적게 가지고 있다고 적게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지난달은 저희가 4월에 제가 세븐종신을 와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교육을 했었고 세븐종신을 4월에는 저희 회사가 목표가 5억만 가면 5억은 무조건 가야 된다고 해서 제가 그때 한 2억 정도를 저희 지점에서 했었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5월은 조금 더 올라갔고 6월에는 전쟁이 일어났죠. 40억 이상이 판매가 되다 보니까 그 생고업계에서 5위를 또 달성을 했고 그러고 나서 7월 또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6월에는요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회사를 이동해서 또다시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좀 업적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감안을 하고 7월에는 이제 6월보다는 전월 대비 좀 떨어진 건 맞아요. 그러면서 또한 저희가 30억을 목표로 했는데 40억을 또 매출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법인계약의 비중이 세븐중심이 막 45%까지 저희 지점 막 올라가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카에서 전달에 들어갔던 게 2천이 만족이 나오면서 한 사업단에서 1억 2천이 또 저희 세븐으로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월말에 갑자기 남겨놓고 법인계약을 안 받았어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한 사람은 솔직히 한 분은 300짜리가 마지막에 나머지는 제가 다 떠나버렸어요. 제가 못 받은 계약이 한 1억 정도? 그 중에서 300만 원짜리는 이분이 이제 마케팅 상무님이신데 너무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법인계약 1차, 2차 미팅을 하고 갖고 왔는데 제가 그랬죠. 욕을 먹더라도 일단은 나는 모르지 할 때 일단 들어가라. 그 끊어지가 있어요. 나머지 또 500짜리는 이제 태도에서 본부장이 막 쌩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한테 못 들어간다고. 근데 월말에 계약이 밀리는 것은 월말에 처음으로 저한테 설교를 했으니까 욕을 먹더라도 빼버리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8월 1일부터 저희가 법인 계약이 인수가 까다로워졌어요. 그럼 KDB증이 왜 많이 들어왔을까? 첫 번째 많이 들어온 이유는요, 이거래 수수료가 지급률이 높았어요. 그 다음에 총량 부분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2위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제 1위가 되는 회사는 피공자 나이라든지 그레이드가 정해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복잡한 구조로 가지 않고 그냥 심플하게 수수료를 계산하면 저희가 1위였기 때문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수 기준이 까다롭지 않았어요. 재정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재정심사를. 그러니 엄청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8월부터는 법인계약 부분은 일단은 소득증빙을 해줘야 된다. 200만 원 이상은 또 소득증빙을 원래 안 받았어요. 1000만 원이 들어와도 소득증빙이 들어올 거고 1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적부조사를 나가고 법인계약에 관련해서는 이제 시책으로 일단은 추진을 하겠다. 많게는 지금 100% 갈 거냐 50% 갈 거냐 아직 확정은 나지는 않았지만 차이가 좀 많이 나면 개인보다는 100%가 줄어들 것이고 적게 나면 50% 정도 이렇게 차등을 주고 아마 내일 정도 공지를 할 거예요. 저희 거는 그렇게 지금 주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개인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개인은 시체 그대로 다 가니까 100만 원짜리 정도 받아오는 것은 인수에 대해서 좀 간단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700종신을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려보고요. 우리 헤리티지는 많이 판매하시나요? 7년에 몇 프로 되는 거? 조금 파는데 지난달에 KDB를 못 받아서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어디든 많이 판매하시면 되고요. 이제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은 간혹 이제 시책만 바라보면 어느 회사는 이거를 500%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도 인간이 이제 직영지점에 이렇게 수수료를 받다 보면 기준점을 어디에서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원장을 하나 받아가지고 제가 갖고 있긴 하는데 이 거래는 저희가 개인 계약은요 제일 이 거래 지급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가 직영이나 이런 데가 안 들어오는 데가 많이 들어온 건 사실이고 제가 머리가 아파요. 지금 지점 지난달 우리 많이 했어요. 대표님 전화옵니다. 3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드별로 1000만 원 이상 들어온 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했다는 기준이 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고요. 하반기에는 연금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연금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저희가 10월에 되면 또 새로운 연금 출시가 되긴 할 텐데요. 연금이 이번 달에 모사에서 또 나옵니다. 네, 이번 달에 새로 나와요. 신청을 사실 걸어요. 그런데 연금액으로 비교하면 저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야, 모사에서 단장님으로서. 그래서 제가 또 월말에 마지막에 전했어요. 아니 시세가 엄청 큰다며 나한테 계속 물어보더니 자꾸 우리가 똑같이 만들어서 라고 얘기했더니 진정님 연금으로는 KD로 따라갈 수가 없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상품은요 연금으로 갈 거예요. 저희는 연금을 왜 고객이 가입하지 못할까 또는 왜 나는 연금을 판매하지 못할까를 고민 한번 해봐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럼 고객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판매를 안 했을까를 놓고 바라보면 우선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연금보험 판매도 소득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의 연금은요 수수료가 높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높아요. 시책은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인카에서 지난달까지 쭉 모든 회사의 연금 판매하는 걸 딱 보면 연금다운 연금에서는 저희가 수수료 시책 합쳐가지고 제일 많습니다. 그걸 고민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저희 회사 기준으로 보면 7년 앞 종신보험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금 판매에도 소득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내가 낸 만큼만 받는 수준이어서 고객 입장에서는 아 연금 별로 좋지 않더라. 내가 낸 돈만큼만 받으니까 연금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고객들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니즈를 잘 못 시켜서 그러지 않을까. 왜 가입을 안 했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 고객들 입장은 이거거든요. 내가 낸 만큼만 받는 거 아닌가. 그럼 낸 만큼만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고객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고객들은 또 있잖아요. 어디서 뭘 어떻게 가입하는지를 몰라서 연금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돈이 안 되는 거 연금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연금을 우리는 돈이 안 된다가 아니라 돈이 된다. 그럼 우리 고객들은 몰라서 못합니다. 몰라서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연금은요 조기에 연금 개시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15세부터 70세까지 거치기간 5년이고요. 연금 개시 나이는 55세부터 가능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민연금 관리공단을 갖고 왔어요. 제가 S사에 있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옛날에는 연금보험료 안 내면 막 압류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안 들어왔잖아요. 지금 들어오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근로자가 아니었으면 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는 50이 되면서 국민연금을 다시 전화를 해서 구입했다가 이제 120개월을 다 채웠으니까 계속 낼까를 고민하다가 목동 쪽에 이제 제가 교육을 갔다가 점심시간에 갔어요. 가서 물어봤더니 제가 지금으로부터 연금 개시를 바로 안 할 텐데 최대 뒤로 밀어놓고 그때 연금 개시를 할 거다. 그럼 그때까지 보험료를 지금 몇십만 원 내는 것과 지금 스톱을 하는 것과 연금의 차이를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서는 제가 88년도부터 국민연금을 했잖아요. 제가 89년도에 그만둘 때 그때는 처음에는요 해약해서 줬어요.
저도 금융기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했는데 그만두니까 해약해서 갖고 가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때 18만 9천 원가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돈을 환입을 시키면 그때 받았던 돈의 이율을 계산해서 31만 원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환입을 시키는 게 나을지를 생각하니까 그거를 환입을 시키고 지금부터 내는 돈을 수독을 하고요. 내가 냈던 약 50만 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뭐예요? 얘를 가지고 내야 되겠다. 그날 제가 보험료를 약 80만 원 줄이고 왔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5년 남을 들어를 맞겠다고 생각하고 보험료 차이를 제가 연금 받는 금액을 확인 한번 해봤거든요. 종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맨날 바쁘니까 못하고 있다가 진짜 마음 먹고 가서 했습니다. 연금 개시를 55세부터 하는 건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연금 개시 55세부터 별로 안 해요. 지금은 연금 개시를 몇 세를 하는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왜 KDB생명의 행복플러스 연금일까를 생각 한번 해보면요. 20년 동안에 연달에 7%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쵸? 얘는 지금 비변액입니다. 5%를 또 해줘요. 변액은 여기서 6%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고금리 보증을 해준다. 저희 딸이 저희 회사에 30만 원에 저희 회사에 연금보험을 공시율연금을 가입한 게 있었어요. 납입기간이 3년 전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때부터 30만 원을 다시 또 뭘로 들어갔을까요? 연금으로 들어갔죠. 그럼 과거에 들어가 있던 연금을 그대로 난 연금 30만 원 끝났으니까 이게 된다? 그건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 시절은 그 보험이 최고였지만 지금 시대에 따라 더 좋은 게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연금의 로직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가입에서부터 20년 동안에 총 내는 보험료가 1억 2천이에요. 제가 월말에 인카해서 30날이었죠. 그날 마지막 날에 막 저녁에 막 불태났습니다. 연금이. 그 중에서 아침에 전화온 분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랬거든요. 연금을 고지를 안 해도 되지만 고객한테 고지하지 말라고 하면 민원 넣을 때 이거 고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등이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이상한 생각한단 말이에요. 고지할 것이면 해라라고 했는데 단 대신에 이 연금 상품은 정신질환자 코드가 나오죠. F코드 나오잖아요. 그렇죠? F코드를 받았거나 그 다음에 치매 환자 이 두 사람 빼고 나면 질병으로 관련되는 부분들을 얼마든지 받아요. 제가 그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거든요. 이분이 F코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 거절로 뜬 거예요. 그는 자동으로 전산에서 걸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지 않은 사람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입 시점에서부터 20년 동안에 1억 2천 냈고요. 그 다음에 20년 이후부터 연달리 5%에서 총 이자와 원금을 합산하니까 2억 7,635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을 아셔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원금이 1억 2천입니다. 10년 동안은 적금이자로 계산하는 거고요. 10년 이후에는 정기예금 이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정기예금으로 5% 가지고 계산하니까 2억 7,600만 원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돈은 무조건 회사가 주는 돈이에요. 두 번째 왜 행복플러스일까? 거기 앞에 잠깐만 좀. 네네. 그 앞에요. 여기요? 네. 여기 앞에? 아니. 금방. 여기? 네. 이게 이렇게 되는 1억 거죠. 2천에 7%면 4,200이에요? 자, 이런 거죠. 이거는 적금이잖아요. 적금 형태. 모이는 돈은 1억 2천인데 1억 2천이 쌓이기 전까지는 10년 동안에는 매달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은행에 적금을 가입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 적금으로 그렇죠? 7년 매입을 계산기 때리면 딱 요만큼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다 모였잖아요. 10년이 되면 그때는 1억 2천 원금이니까 원금에다가 정기예금으로 7%로 단위로 계산하면 이 금액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매달 낼 때와 모였을 때 이자가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일시당으로 돈이 모여져 있으니까 이자가 많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한 5%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셨죠? 예. 돈을 낼 때는 적금 계산. 돈이 다 끝나고 나면 모이고 나면 예금 계산을 해주시는 겁니다. 연달리 7% 5%를 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2억 7,635만 원이 되면 최저사망 적립액도 있어요.
이게 이제 연금의 기준금액이 될 거잖아요. 이 돈은 고객한테 말씀하실 때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어떤 방법으로는 이 돈은 무조건 회사가 주는 돈이기도 하고 회사는 주는 돈이고 고객은 받는 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돈은 언제 가장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리면 고객이 연금 개시를 하게 되면 1689만 원에서 받을 거예요. 그런데 생존에 있으면 5억 9천까지 6억 정도까지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운이 나쁘게 65세 연금 딱 한 번 받았는데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받았던 돈이 얼마예요? 받은 돈이 자 1억 1689만 원이잖아요. 남은 돈이 2억 5,945만 원이에요. 이 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2억 5천. 그래서 여기 다시 보게 되면 최저 사망 적립액이라고 나와 있는 칸은요. 고객이 회사는 요만큼을 줄 텐데 이만큼을 못 받고 사망하게 되면 나머지 차액을 받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무조건 조기에 사망해도 이 돈을 준다. 그럼 보험료를 내다가 사망하게 되면 자 보시면 5년 차에 있어서 낸 돈은 6천만 원이에요. 해상급금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여기는 절대 해약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꺼내 쓰는 돈도 강조할 이유가 없고요. 추가납입 강조를 해도 좋기는 하겠지만 추가납입을 잘못해버리면 비과세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도 있으니 기능은 있으나 활용을 꾸준히 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돼서 피보험자가 만일에 사망하게 되면 원금이 6천만 원이에요. 최저연금 기준금액은 연금을 줄 때도 기준금액이 되겠지만 사망할 때도 주는 기준금액이에요. 사망하게 되면 7,067만 원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58세에 사망했다 1억 2천 냈잖아요. 2억 2,900만 원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지난번에 와서도 계속 여쭤봤습니다. 피보험자가 암 환자예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 종신보험 하나도 가입된 게 없어요. 가입하고 싶어도 인수를 안 해줄 거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100만 원짜리 들어갈 거예요. 연금 개시를 빨리 해야 될까요? 늦게 해야 될까요? 연금 개시를 피보험자가 암 환자예요. 이 사람의 목적은 연금을 받는 데 목적이 아니라 다른 보험 인수 안 해주니까 내가 혹시 죽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보험에서 뭐라도 좀 받고 싶다. 보장을. 그럼 연금 개시 나이를 앞으로 당길까요? 뒤로 늦춰놓을까요? 그렇죠. 뒤로 늦춰놔줘야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80세로 해두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80세로 해두면 여기 100만 원씩 냈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이면 80세가 되면요. 훨씬 더 3억도 넘게 가는 겁니다. 50세가 가입을 했을 때 1,000만 원씩 내면 총 낸 돈이 12억이거든요. 80세가 되면 30억 6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30 매덕이 된다. 3억 몇 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는 연금 개시 나이를 뒤로 늦춰줘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해지연금이 낮다는 거고, 그래서 연금보험은 꼭 연금으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연금으로 판매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한도는 충분히 다 아실 거니까 비과세 한도 내에서 들어가줘야 좋기는 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비과세 코드가 56번, 58번으로 됐지만 지금은 7475로 돼요. 특히 75번은요. 74번을 나는 꽉 채워서 한도가 없다 그러면 75번을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2일 시납 한도 1억은 월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자 제가 500만 원을 팀장한테 가입할 거예요. 이 상품을. 전 직업이 의사예요. 500만 원 가입할 거예요. 어떻게 제안해 주시겠습니까? 저기서 이 상품을 가입할 거예요. 어떻게? 한 건으로? 제가 500만 원 가입할 거예요. 500만 원 가입할 겁니다. 진짜. 어떻게? 두 건을 어떻게 제안해 줄 거예요? 진짜. 네. 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어요. 일단은 고객한테 물어봐라. 복잡한 거 싫어하면 본인이 손해를 보는 거고요.
복잡해도 비과세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린다면 건수를 3건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150 하나 채웠죠. 그 다음에 166만 원 하나 채웠죠. 자, 여기 이분은 5년 납으로 들어갈 거예요. 5년 납으로. 10년 납으로 안 들어갈 거예요. 150만 원 채우고 166만 원 채웠어요. 그러면 얼마 남습니까? 500만 원에서 315만 원이니까 316만 원이니까 나머지 금액 한 건으로 채우든지 아니면 166만 원 복잡하니까 150 한 건은 200만 원 해가지고 3건으로 가지고 오고 요 2건은 연금 개시를 70세로 하든 75세로 하든 65세로 하든 하시고 나머지 200만 원짜리는 연금 개시를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제일 뒤로 좀 밀어놔라. 왜냐하면 원금을 받기 전까지는 세금 안 낼 거잖아요. 그 위에서부터 이자 속수를 내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플랜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왔거든요. 아마 500짜리가 그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생각 못하면 지금도 있잖아요. 200짜리 아무 생각 없이 받아와요. 제가 전화를 합니다. 시간이 되면 팀장 200만 원 들어오면 비과세 안 되는 거 아시죠? 팀장 이거 종신토록 나가라는 건 아니에요. 종신연금이 종신토록 나가기는 해요. 변액은 비변액은 99세 100세까지 나가는 거고요. 종신형 연금과 종신토록 나가는 거는 개념이 달라요. 이런 보증형 연금들은 어느 회사는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회사가 보증해주는 금액 보증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를 꼭 지켜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연금은 선지부행복자금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면 여기 이제 연금을 개시를 했어요. 1689만 원씩 받아갈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년 받는데 65세 가서 목돈이 필요하다. 30%를 쓰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기준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8,290만 원 목돈으로 받아갈 거예요. 그럼 연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위에서 산출된 이 금액에 30%를 내가 한꺼번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목돈으로 찾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는 2억 7천만 원에서 그건 첫 해에만 가능합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1억 9천만 원으로 기준금액이 줄어들면 연금액이 줄어서 나간다는 얘기가 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연금액이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1182만 원으로. 자, 이렇게 해서 연금액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게 저희 회사 상품이고요. 저희는 30%딱 심플합니다. 기준금액의 30%를 이때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럼 고객이 어떻게 얘기를 할까? 우리는 누구나가 이 얘기를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부부 기준으로 월 평균 300만 원 정도, 1인 기준으로 약 200만 원 정도가 생활비가 필요한데 어떤 준비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이런 거죠. 2026년도의 월 평균 수령을 보면 약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혹시 국민연금 얼마 나오는지 알고 계세요? 내가 받게 되면? 불입하신 지 얼마 정도 되셨어요? 근로소득으로 그쵸? 직장을 오랫동안 다니다가 오셔가지고 그 돈을 갖고 있고 연기해서 국민연금을 불입하잖아요? 그럼 받을 돈이 100만 원 이상 되긴 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험영업을 오랫동안 했던 우리 FC들 저 포함해서 하게 되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도요 여기 100만 원 못 받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 69만 원입니다. 작년 지난 걸 보면 평균 62만 원 뛰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월소득 200만 원 20년 가입해도 평균 약 48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걸로 노후를 안전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여기에서 제가 나머지를 숨겨놓기는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개인연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에는 사실은요 국민연금을 가입률이 낮았다가 지금 국민연금 가입률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반대로 개인연금을 가입했던 가입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연금에 대한 인지가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만 가지고 있으면 다 노후를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기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 회사의 행복플러스 연금은요, 7년 동안이 아닌 20년 동안의 연달에 7% 해주는 겁니다. 그 위에는 5%, 6% 해주는 거고요. 조기에 사망한다 하더라도 손해볼 일이 없다. 국민연금은 내가 만일에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안 받은 돈 주나요? 주는 거 없죠? 그럼 얘는 못 받은 돈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낮은 가입 무턱가 비과세 혜택 이런 부분 있죠. 아까 조현병, 그 다음에 치매 환자만 아니면 가입이 다 가능하다. 10만원부터 가입 가능합니다. 선지후 행복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소득에 도움이 되는 환상과 시책을 준다라는 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는 지회에 약 평균 70명 이상이 근무하는 지회가 있어요. 나이대가 20대 후반이에요. 그 친구들에게는 니네 20만 이상 팔지 마라 그래요. 제가 10만원, 20만원, 최대 20만원이야. 연금은 유지를 잘할 수 있게끔 받아봐라라고 했는데 주말에 10만원짜리 3건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여기에 계신 분들 만나시는 분들은 평균 연령대가 있을 거잖아요. 40대 이상. 그분들에게 10만, 20만 의미가 없을 거잖아요. 금액을 높이 갖고 가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세분 중심 말씀 간단하게만 드릴 겁니다. 6월에는 250억이 판매됐어요. 세분 중심만. 이 정도로 많이 판매되는 이유는요, 시책과 수수료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사망보험금이 20년이 되면 700% 늘어나는 거고, 해정급금은 10년 뒤에 107%, 7년에 100% 맞고요. 그 다음에 7년 뒤에 가서 피보험자를 변경이 가능하다. 연금 전환을 했을 때, 그리고 특히 연달리 5%를 보증해줘요. 연금으로 전환했을 때. 이것 때문에 개인 계약들은 이렇게 전환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색을 잡아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도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희 회사의 단점은요, 5년 이내에 예약하면 환급률 제로예요. 7년에 100% 되는 게 누구나 다 동일하죠. 간편 심사도 다 동일하게 100%를 찍어줍니다. 간편과 비간편, 수수료, 시책, 환급률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년 이내에는 해상급금이 없다라는 게 단점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객은 무조건 5년 이상은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20년차 이런 부분들은 제가 크게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7년 이후에 종신으로 전환을 해도 그렇죠? 현금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피보험자 변경, 간편형을 가입을 시키면 피보험자 변경은 안 된다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연달리 5%를 가지고 연금으로 전환할 때 보장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40세가 보험료 1억을 가입하면 보험료가 173만 9천 원이에요. 사망보장이 1억 9천 487만 원. 자,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자, 7년 하는 시점에 100%를 찍었어요. 요때 가서 피보험자를 바꿔줘도 되지만 연금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럼 1억 4,600만 원이 원금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1억 4,600만 원에 정기예금 금리로 연달리 5%씩이 계산이 쭉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연금의 기준금액이 2억 7,754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65세에 연금개시를 하게 되면 매 년간 1,054만 원씩의 연금액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죠. 고객은 7년 됐잖아요. 살아있으면 45년 동안 3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게 이 연금 전환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동 대출은 85%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면 7년 뒤에 가서 우리는 결정을 잘해야 되겠죠. 무조건 모든 계약이 회사가 왜 법인계약이나 법인계약은 7년 뒤에 다 유지를 할까요? 해약을 해가지고 갈까요? 해약을 해가지고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7년 뒤에 모든 계약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회사는 이런 상품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줬는데 회사 리스크는 많이 갖고 가죠. 사실 지금 모사에 7년에 100% 되는 걸 먼저 팔았잖아요. 그게 이제 7년이 도래가 된 거예요. 다 예약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많은 큰 숙제들이에요. 영원히 판매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품을. 있을 때 빨리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은 꼭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계속 사망보험금을 그대로 가져가고 싶다고 한다면 7년 뒤에 100%가 나온다 하더라도 보험료를 내서 7배수의 사망보험금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자 7년 뒤에 가서 내가 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데 노후에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연금으로 전환해주는 기능을 얘기해 주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7년 뒤에 가서 나는 언제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근데 쓸지도 모르고 유동성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적립형 전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납입중지를 해놓고 예약을 해가지고 가야 될 게 아니라 보험료 내는 게 나는 힘드니까 사망보험금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종신으로 전환해주며 지금까지 낸 돈으로 사망보험금을 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마지막에 가서 정말로 7년 돼 가서 내가 보험을 유지하기도 어렵고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원금 100%가 되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찾아가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이게 일본으로 먼저 와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건강원에서는 이런 거를 계속 저축이냐 보장이냐라고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번정치를 했을 때 반드시 이런 얘기들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연금과 세번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오늘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이거조차도 여러분들은 판매를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잖아. 우리 헤리티지는 가동이 없으니까. 자, 정보를 모르면요 상품을 잘 몰라요. 저도 교육을 하고 갔는데 가동이 한 건도 없으면 사실 그 다음 왔을 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게 되는데 저는 대표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제가 좋아하는 전직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만큼은 이제는 고객을 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오늘부터는 60세 미만은 뭐예요? 한도가 바뀐 거 없어요. 60세 이상자는 거의 안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한도가 많이 줄었으니까 저도 한도를 지금 외우고 싶지 않아요. 안 외웠습니다. 60세까지만 일단 기억하세요. 여기 보시면 대리점에서 복합제가가 그렇게 좋다는 소문이, 자 우리는 요즘에는 치매보험보다는 간병보험, 그죠? 장기요양보험을 많이 판매하잖아요. 장기요양은 어느 회사로 많이 판매하실까요? 앞에 계시가 여쭤봅니다. 지금 어느 회사로 많이 해요? 괜찮아요. 어차피 개입 안 들어오잖아요. 제가 비교해드리려고. 네, 어느 회사요? DB동양. 안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 장기 요양은 주로 담보를 뭘 넣어주나요, 우리는? 복합제가 넣어주죠. 그 다음 또요. 복지용구. 그 다음 복합제가를 많이 넣어줄까요? 제가를 많이 넣어주나요? 복합제가가 좀 비싸요. 복합제가가 비싸요? 복합제가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합제가는요, 전 생성물을 통틀어서 저희가 제일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썸머는 안 들어가 있어요. 손해보험 썸머 들어가시라고. 그런데 어차피 다 여기 달성이 되어 있어. 사고가 내도 없잖아요, 그죠? 돈이 되는 걸 해야죠. 저희는 기본 시책이 1200%예요. 거기에다가 5건 이상 하면 300% 추가갑니다. 총 500%죠. 담보 10개 이상 나면 300% 또 추가 나갑니다. 최대 1800%까지도 됩니다. 생보는 기본 수수료가 높아요. 자, 이제 말씀드릴게요. 복합제가는 저희 회사가 제일 저렴하다는 부분 꼭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자, 여기에서 65세까지는 가입이 가능하다. 제가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60세까지로 일단 기억하세요. 이 한도는 주행한 뭐 50만 원 들어갔고 복지용구 20, 복합제가 100, 제가 100만 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복합제가는 여기 중에서 두 가지를 이용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복합제가는 몇 등급부터 이용할 수 있어요? 5등급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이 상품은 최소 2만 원부터까지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보험을 300을 넣고 복지용구 20만 원 들어갔고요. 주여간 보험 자 5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 복합제가 100만 원 들어갔고 자 재가급여 30만 원 이렇게 들어갔어요. 남자는 5만 2천 원, 여자는 8만 원입니다. 만일에 여기에서 고객이 인지지원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얼마 받을까요? 20만 원과 50만 원이죠.
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70만 원 받아가고 그 다음 달부터 여기 다 납입 면제가 돼요. 자동으로. DB로 그냥 납입 면제 특약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특약을 넣다 보면 특약 하루에 생각하면 1,000원인데 합치면 2,000원, 3,000원, 5,000원 손부가 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동으로 결합시켜 놓고 하나만 생각하면 싼데 뭉치니까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재지원등을 받고 나면 5등급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5등급에 자 복합제가 재가를 활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보험에 300만 원만 남겨놓고 다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납입 면제 특약을 따로 선택하지 않아요. 이렇게 됩니다. 최소 보험료 2만 원부터 가능하거든요. 자,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요양병원에 요양원이 아닙니다. 요양원은 보장금액이 좀 적죠?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복지원. 네.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재가는 복지용구 양말 한 개를 사도 그렇죠? 영수증하면 복지용구와 재가를 보장을 해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요양병원 입원하게 되면 복지용구 20만 원 넣었죠? 제가 30만 원 넣었잖아. 예, 복합재가는 해당이 안 되죠. 복합재가는 그렇죠? 일단은 복합재가를 받을 거면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용해야 되는 거고요.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는요 20만 원과 30만 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재가를 많이 넣어주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는데 요거라도 넣어주게 되면 50만 원 받았어요. 요양병원은요 평균 120만 원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50만 원으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부 그렇게라도 저희 아버님이 요양병원에서 입원에 있어서 일수에 따라서 매달 계산하는데요. 많게는 120만 원, 적게는 110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거 물어보잖아요. 몰라요. 받을 요양병원은 요양원에는 받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저희는 주야간 뭐 50으로 돼 있잖아요. 50 최저경으로 하면 100만 원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복합재가는 저희 회사가 가장 저렴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요양병원 입원 시에는 사망 환자 수가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요양 급여 중에서도 이 부분들은 병원에 입원해도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복지용구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아예 진짜 모르고 계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바로 가입할 수 있을 때, 판매할 수 있을 때 지금이 바로 가동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려보고요. 여러분들의 가동은 저를 춤추게 할 수 있으니까 가동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저는 이상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